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고처 4부 김진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6년의 둘째 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들어 매일이 사상 최고가, 그야말로 말처럼 달린 코스피였는데요. 이렇게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간다면 그렇게 불안하고 또 고독할 수가 없죠.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에서 답답하고 또 조급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마음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고처 4부는요,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죠. 섹터 선별의 달인, 종목 발굴의 장인, 화제의 남자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이광무 대표님은 네. 어제도 뵀지 않습니까? 네, 저희 매일 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매일매일 뵙고 있는데 대표님이 짚어주시는 섹터 그리고 또 섹터 안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핫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뵀지도 그렇고 국고초에서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국고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국고처. 네. 이제 오늘 이제 송관정 대표님의 자리에서 제가 이제 오늘 대처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주 뵈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좀 상당히 또 기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많이 풀어드리라는 미션을 갖고 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내년을 위한, 이제 올해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도 발표도 해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내용들 많이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화면에 등장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안녕하세요. 라고. 갑자기 또 이렇게 인사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러세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정말 많은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뭐 차트파이터, 광무 우주통신, 그리고 현대광무백스, AS 맛집이라는 별명까지 최근에 또 붙으셨잖아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시장도 잘 보시지만 특히나 종목 상담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간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 상담은 070-4941-0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또 유튜브는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저희 그리고 우선 상담 진행합니다. 하나시스템과 제주반도체 그리고 두산테스나 이 세 종목은 전화와 문자, 유튜브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세 종목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접수가 되는 동안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1월 들어 코스피 매일이 정말 신고가 경신이었죠.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좀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과 함께 이 대형주가 없는 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못 가는 흐름과 함께 마음이 막 좋지만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번 한 주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사실 이번 주도 예상과 좀 다르진 않았다. 이제 코스피에 대한 이제 상승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 발걸음에 대한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을 때 과연 우리에게도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시장이 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특정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했고 지난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제가 이제 주가 차트 보면서 같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주변에서 봤을 때 우리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체감하고 있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올라간 것보다 내려간 종목이 좀 많다라는 게 특징이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선택지가 특정 종목에 좀 쏠림이 큽니다.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느껴지시는데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죠.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시장에 대한 주도 종목이고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만들어주는데 다만 얘만 가니까 문제인 거죠. 지난 이제 9월달, 10월달에 올라왔던 지수 분위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했고 또 이제 이번에 상승 분위기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각도가 이 정도니까 다른 종목들에 대한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럴까? 적지 않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도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조금씩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릴 수 있는 시장은 또 있다. 사실 저도 9월달, 10월달은요. 완벽하게 시장에 너무나 소외감을 좀 들었어요. 속았다?
아니 삼성전자가 2배 가고 SK하이닉스가 3배 가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정말 그러니까요. 출발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배경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요. 지난해 연말 때까지는 이 코스피 증시가 여러 오랜 시간에 박스피를 돌파를 해주는데 강한 힘이 필요했고 그 힘에 대한 주체가 외국인이었고 외국인의 선택지가 아무래도 좀 유명한 종목에 먼저 집중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요. 우리 시장 자체가 코스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도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현 정부가 어떤 정부보다도 증시 부양 정책에 아주 적극적인 정부인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연말까지 이야기를 많이 넣어왔으니까 네. 연초든 아마도 이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닥만 키우겠다는 뜻이 아니죠.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키우겠다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씩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코스닥도 이제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소부장에 대한 위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 대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금융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라는 것. 적토마의 해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중심의 네. 장사에서 그 온기가 이제는 중소형주, 네. 코스닥 시장까지 옮겨갈 수 있겠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 지금 코스피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시장에서는 5천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5천 네. 넘어서 막 6천, 7,500까지 네.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코스피의 상승 랠리 좀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한때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요. 네. 우리 증시가 전 세계 꼴찌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반기 오면서 우리 증시가 전 세계 1등 증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발이 늦었던 만큼 높이가 컸다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좀 저평가가 여전히 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같이 뭔가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최근까지 유동성이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높이 저는 사실은 많은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높이 저는 사실 정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1월 달은 좀 특별하다. 우리가 이제 시작이 반인데 올해 1년 12달 중에서 이제 1월 달만 잘 시작한다면 사실 나머지는 기세로 가는 거거든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1월 달, 2월 달만 잘 챙겨가시면 돼요. 근데 그 1월 달이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제 1월 달 이제 3분의 1 왔거든요. 이제 절반 정도 왔다고 할까요? 그쵸. 예. 남아있는 절반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 지금 최근에 와서 CS에 대한 효과로 해서 현대차에 대한 주가, 대형주 중에 한 섹터가 또 잘 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챙겨오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코스닥도 좋아질 거라서 그 증시에 대한 키 맞추기는 일부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투심이 좋다. 1월 달에 대형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네. 가능성도 있지만 뭐 상법 개정도 있겠고 미국에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그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아마도 트럼프 정부의 현 정부의 색깔에 맞춘 인사가 앉게 될 텐데 네.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겨주지 않을까요? 네. 정치적인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그냥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긍정적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월 출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1월 달 남은 기간 동안 또 우리가 보지 못한 시장 기대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1월 지금 기세가 심상치 않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또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과 함께 여러 모멘텀,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겠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승장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전략도 궁금합니다. 우리 이광우 네. 대표님이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네. 섹터 선별의 장인, 달인 아니십니까?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아닙니다. 올 한 해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디라고 보실까요? 첫 번째 섹터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도 이 섹터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제가 이제 진아 씨와 함께 하고 있고 맞아요. 중요한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단 한 종목이 아니라 맞아요. 이게 뭔가 큰 움직임들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섹터가 먼저다. 그렇죠. 늘 얘기해 주셨죠. 사실 지금은 너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당장 반짝거리는 이슈보다도 네. 자주 회자될 수 있는 주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강한 주제는 저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네. 올해 연초에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CS를 통해서 이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연말에도 좋았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걸 떠나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우주 항공 테마에 대한 부분들. 네.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이 아틀라스에 대한 이 첫 장면은 굉장히 놀라웠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쟁심이 이제 불타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를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원래는 대기업 밸류와 그리고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 대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핵심 부품 쪽으로 진행하자. 그래서 이제 대기업 기업들의 밸류체인 그리고 핵심 부품이 나올 수 있는 액추에이터, 뭐 소형 모터라든지 감속기에 대한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시장 자체가 국내형이 아니라 미국형으로 가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서 제가 현대무벡스를 아, 이야기 드렸고 현대무벡스. 현대광무벡스라고 그러니까요. 애칭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광무벡스.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신다면 네. 현대광무벡스. 네. 네. 이제 그 종목 기준으로 해서요. 대미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어떤 파급 효과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네. 로봇 이야기를 해 주셨고 아까 살짝 네. 언급해 주셨는데 우주항공주들 네. 우리 이강우 대표님이 우주통신이라는 이 키워드를 네, 거의 맞아요. 처음 말씀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주항공주들이 사실 잘 가기 전부터 이 우주항공, 우주통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 네. 와 주셨는데 26년 우주항공, 우주통신 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우주통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잘 안 써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오랫동안에 정말 많이 쓸 단어거든요. 네. 지금 많이 뜨고 있어서 우주항공이 입이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주통신으로 이제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뭐 아주 IB 투자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 종목들이 떴을 때는 스페이스 X로 갔어요. 물론 저는 시작은 국민선장 펀드부터 해서 벤처 투자에 대한 창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봄으로써 그 중에서 스페이스 X에 대한 존재감이 있는 기업들만 먼저 네. 소개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니까요. 이 움직임이 시작이 돼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물론 연말 연초기 때문에 2026년도를 또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미국에서도 정책 나오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주항공청으로 해서 새롭게 계획을 나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 네. 근데 이제 이 항공 관련된 종목들을요. 우리가 이제 달 탐사든 아니면 어떤 관측을 위해서 이 로켓을 쏘는 것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 미국에서든 또 우리 민간으로서 이제 발사되는 것들 보시면은 특정한 통신 위성들을 많이 담고 발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 미션들이 있겠지만은 함께 동반해서 날아가는 거는 위성들이 날아가는데 지금 스타링크 X부터 해가지고 민간 이 위성 통신에 대한 발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서도 이 로켓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또 소개하기도 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기를 탑재해서 위성 통신에 대한 발사를 올해만 해도요. 뭐 중국은 지금 벌써 800개 날릴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위성들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지금 아직도 실감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5G, 6G에 대한 통신 환경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들이 이제 저궤도 위성으로 가서요. 사실은 이제 위성에서 통신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우주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근데 저는 사실 더 큰 시장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흐름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부터 해서 빅테크에 대한 움직임, AI에 대한 투자 이야기, 뭐 한때는 AI 거품론까지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할이었어요. 여기에 서버에 투자를 얼마만큼 기업들이 하느냐. 그 투자에 따라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수익성 얼마나 커지는가. 이 관점이잖아요. 네.
AI 데이터 센터가요 꼭 지상에만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놓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우주 통신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게 단점이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전력 소모가 너무나 커요. 전력 소모에 대한 큰 점 중에 하나가 발열이 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열을 잡기 위한 또 발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을 잠재워 주는 것이 바로 우주 통신이에요. 먼 미래 같죠? 아니에요. 이미 발사 많이 했고요. 그것들을 이어주는 네. 이 통신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우주 통신 이제부터 씁니다라고 말하면 주가는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쵸. 산업은 이만큼 커져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지금부터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주 항공 종목들이 잘 가고 있지만은 우주 통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지금 이제 국호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저는 네, 이제 많으세요. 주중에 진아 MC와 함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네. 주말에 계신 여러분들 한국경제TV에서 대한민국 1등 채널에서 우주 통신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 제가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강호 꼭 기억해 대표님이 늘 네. 강조해 주신 섹터 우주 항공, 통신. 우주 통신입니다. 네. 정말 12월 때부터였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종목들 소개해 네. 주셔서 RF 붙은 종목들 네. 굉장히 잘 가고 맞아요. 있고 사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또 하나 시스템 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는 네. 방산에서 우주까지 확장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밝히면서 어제 또 굉장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이강호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우주 통신, 네. 우주 광무통신. 제가 이 하단에 있는 자막도요. 우주와 통신이 아니고요. 우주 통신입니다. 우주통신, 네, 네 사실 글자. 네, 이 단어를 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네. 라고 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주통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쓰시는 때가 올 겁니다. 우주통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광무통신으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우주통신 네. 두 번째 섹터로 또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희 또 주목해 볼 만한 네. 일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JP모건 헬스케어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동안 맞아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서 바이오 섹터도 굉장히 강조를 네. 많이 해 주셨는데 바이오주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도 왜 이렇게 별명이 많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또 이제 반도체도 상당히 또 좋아하고 그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공대생이잖아요. 공대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바이오도 상당히 좋아해요. 맞아요. 뭔가 좀 그래서 제가 바이오 종목들을 또 많이 소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이오 요정으로도 맞아요. 바용이라고 또 네.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정한 이벤트가 또 굵직한 이벤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서서히 가져갈 때가 왔다. 네. 찬바람이 불면은 제약바이오가 생각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사실 연말 연초 때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 연초 때 많은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집니다. 뭐 기업들 간의 M&A도 이 시기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기 위해서 또 M&A에 나서기 위해서 큰 기업들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작은 기업들은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 회사가 괜찮습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돼요. 그 어필할 수 있는 자리가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미국의 아마케와 또 종합학회까지 이어지는 연말 연초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 상반기 연말 연초 때에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업들 간의 뉴스들 보시게 되면은 임상 데이터 뉴스 굉장히 하루 멀다 싶을 맞아요. 정도로 매일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술 이전 생각보다 좀 심심치 않게 야 우리 K바이오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기술 이전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시기에 맞게 그 유연한 매매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 시기가 딱 일정.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말 연초에 이런 스토리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근데 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빅파바 기업들을 추종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같이 크잖아요. 네. 우리 기업 안에서는요 글로벌 빅파마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없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정말 큰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요 글로벌 빅파마 기업은 아니에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와 그리고 생산을 협력하는 파트너십의 기업인 거지. 네. 우리 K바이오는요 사실 스스로 일어나기에는 아직 시장에 대한 진입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신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요. 그 신약 우리가 정말 잘 만들었지만은 획기적이지만은 그걸 써줄 수 있는 지역과 기업들이 없어요. 그들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해야지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루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좀 약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장점을 살려야 돼요. 우리 작년에 기술 이전을 했었던 회사들만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회사들이 갔습니까?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맞아요. 사실은 네. 우리 자체에 대한 신약 개발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신약 개발에 대해서 공동 연구할 수 있는 또 플랫폼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잘 팔렸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항암제에 대한 시장이거든요. 네. 면역 항암제가 대부분인데 그런 포인트 안에서 병용 임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로만 지금은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플랫폼에 대한 관점 본다면은 여러분들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ADC 플랫폼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ADC 플랫폼과 같은 성향으로 해서 커질 수 있는 다음 플랫폼이 있을까? 이 부분에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ADC 플랫폼 자체가 어떤 이제 질병 치료를 위한 항암 치료를 위해서 그 지역까지 어떻게 보면 유도탄을 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까지 이제 가서 그 암세포 앞에서 터트린다.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동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질병으로 통해서 질병 해결을 위해서 ARC라는 게 있어요. ARC. 예,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연중에 차세대 항암제로 이제 주목받는 것이 네. 우리가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라 해서 ADC라는 네. 표현을 쓰잖아요. 항체 약물이 아니라 이제는 방사성 의약품을 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RC라고 이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CDMO라고 해서 CDMO.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생물보건법의 수혜로 해서 정말 많은 정말 큰 캐파를 가지게 됐어요. 여기에서 또 역할이 다음 바뀐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이 위탁 생산, 그러니까 개발과 위탁을 같이 해주는 네. CDMO, CMO 시장뿐만 아니라 네. 임상 실험에 대한 위탁 시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가노이드 사업까지.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이번 연초 때부터 우리가 올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바이오 키워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